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피처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로프트 형상을 제어하기 위한 레일의 유형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로프트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고 레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 알아볼 것은 로프트 피처입니다. 자, 로프트 피처는 여러 개의 단면이 있으면 그 단면 사이를 연결해서 입체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면을 연결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면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이 2개 이상 생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개로는 작업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2개 이상 해야 되고, 단면의 개수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의 단면을 잇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단면들을 모두 이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면 사이를 잇는데 로프트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를 우리가 정의할 때 서로 연결하기 어려운 단면의 형태, 서로 형태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단면 사이에 어떤 변화를 줘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걸 사람이 일일이 지정해주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부드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로프트 피처를 실행을 해서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 작성하기 위한 프로파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먼저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작성 패널에 스케치 작성 클릭을 하고요. 자, 저는 평면을 우측면에 해당하는 YZ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지금은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일일이 선을 그려가 정사각형을 만들 게 아니고 빠르게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폴리곤을 이용해 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작성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가서 자, 저는 외접 기준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외접 폴리곤. 자, 그리고 나서 원점을 클릭을 하고요. 쭉 마우스를 빼보면 기본적으로 육각형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탭키 눌러서 저는 삼각형이 필요하니까 삼각형으로 정의해 줄 거고요. 여기서 치수도 바로 정의하겠습니다. 탭키 다시 눌러서 반지름 치수, 정다각형을 구성해 줄 수 있는 그 안쪽에서 접하고 있는 원형의 반지름 치수를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15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원하는 각도 형태로 돌려줄 건데 저는 바닥이 평평한 수평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죠. 자, 다각형이 작성이 됐는데 완전히 검어치가 않죠. 아직 완전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폴리곤 명령을 사용을 해보면 각도를 지정해주는 치수를 입력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있는 선을 평평하게 수평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선을 수평하게 해야 되니까 구석 조건에 와서 수평 수직 선택하고 바닥에 있는 선을 선택하면 바닥에 있는 선에 수평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모든 형상이 완전하게 정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파일 작성이 완료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자, 단면이 로프트를 쓰기 위해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단면 사이를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단면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같은 평면에다가 단면을 만들면 단면과 단면 사이를 특정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프트를 사용할 때는 프로파일이 일정 거리 아니면 일정 각도로 거리가 좀 떨어진 단면에서 생성이 돼야지만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작업 평면은 원점에 해당하는 작업 평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 평면이 없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 구성에서 평면 간격 띄우기. 자,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선택했던 우측면에서 클릭. 자, 그리고 화살표를 잡아당겨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거리를 띄워줄 건데 거리는 100, 100mm를 띄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하면 기존에 있던 우측면과 평행하게 100mm 거리가 떨어진 평면이 작성이 되고요. 이 평면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선택해서 스케치를 작성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아까와 다르게 이제 원형을 그려줄 겁니다. 삼각형하고 원형은 완전히 다른 형태죠. 자, 그래서 작성 패널에 있는 중심 지름 원을 이용을 해서 여기 원점에 원의 중심을 둘 거고요. 이 원의 지름은 3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해주면 완전하게 정의되겠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의 프로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로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로프트 피처 같은 경우는 작성 패널을 확장해 보시면,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스윗 밑에 로프트가 존재합니다. 뒤에 알파벳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건 단축키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자, 로프트 클릭을 해줘서 단면 두 개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그리고 여기 있는 원 선택해주면 둘 사이를 이어서 저렇게 입체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스럽게 각이 져 있는 삼각형이 부드러운 원형으로 변해 가면서 처리가 됩니다. 이 중간에 연결되는 형상들의 변화 같은 경우는 퓨전 360이 자체적으로 연산을 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일단은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입체 형상이 작성이 되겠죠. 두 개의 단면을 이어서. 두 개의 단면을 이을 때의 특징은 두 단면 이을 때 연결되는 포인트들, 이걸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흐름을 나타내주는 선들이 직선의 형태로 나옵니다. 직선의 형태로 보시면 거의 직선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다이렉트 연결은 이렇게 되는데 단면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이 되면 단면 사이에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선들이 이제 서로의 단면을 이기 적절한 곡선의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도 보기 위해서 단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추가적인 형상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했던 로프트는 취소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로프트 피처 실행한 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면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지금 요거 100mm 띄어서 작성을 했는데 여기보다 100mm 더 가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자, 구성에서 자, 평면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다가는 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쪽 방향으로 쭉 뺄 건데 100mm보다 100mm 더 가니까 200mm겠죠. 200 입력을 해서 자, 엔터 해서 추가적으로 평면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업 평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여기서 스케치 작성해서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려줄 겁니다. 사각형의 중심은 원점에다 둘 거니까 작성, 직사각형 해서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 직사각형의 중심을 찍고요. 대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좌우폭은 40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높이를 전환한 다음에 높이는 20을 입력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2대 1이죠. 비율적으로 보면. 이 비율이 2대 1인 직사각형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파일이 3개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프트 피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 눌러주고, 자, 삼각형,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사각형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유도해 가면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 흐름의 순서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흐름의 순서에 역행되는 순서를 선택하면 형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행되는 순서로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걸 이제 한번 보면,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이 첫 번째 프로파일 1, 프로파일 2, 프로파일 3 이게 등록되어 있는데 프로파일 뒤에 숫자가 잘려 있는 건 요 칸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 칸을 좀 확장을 하시려면 요거를 여기서 분리를 해내시고, 자, 여기 모서리 쪽에 오셔서 뒤쪽으로 이렇게 늘려주셔야 돼요. 늘려주셔야지만 프로파일 1, 2, 3가 잘 보입니다. 여기다 다시 이렇게 딱 붙여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처음에 이제 저기 한글로 나올 때 뒤에 숫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팔레트를 좀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기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프로파일 등록된 거를 지울 때는 여기서 X 버튼, 지금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거거든요. X 버튼을 누르면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과 순서를 잘못 등록했다. 그러면 저렇게 일일이 X 버튼을 통해서 제거를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순서를 잘못해서 두 번째로 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안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안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기는 하는데 경고가 뜹니다. 로프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작성이 안 돼요. 로프트 명령 자체가, 피처 자체가 등록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런 점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작성해서 로프트
하고요. 자, 첫 번째로 얘, 두 번째로 사각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 아까 잘못된 거 보여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자, 내가 이제 선택할 때 순서를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얘네들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프로파일이라고 써있는 뒤쪽에 이제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확장을 해보시면, 얘가 프로파일 1인지, 2인지, 3인지, 3인지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프로파일 3, 요 마지막에 선택한 게 얘죠. 얘가 중간 게 돼야 되니까 프로파일 2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2랑 3의 순서를 바꿔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뭐 명령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선택된 걸 삭제한다든가 그럴 필요 없이 순서만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연결이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건 좋은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한 삼각형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각형은 갖고 있는 꼭지점의 개수가 다릅니다. 꼭지점의 개수가 다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보면 상부, 삼각형 상부에 있는 꼭지점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측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형태는 정확하게 대칭의 형태를 이루지는 못해요.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흐름 자체를 내가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저 흐름선들에 보면 동그란지 흰색 점들이 보입니다. 저 점들의 위치를 가지고 흐름을 제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이 정확하게 요 가운데를 타고 뾰족하게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 삼각형 요쪽에 있는 요 흰색 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신 상태로 자 이렇게 움직이면 점의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간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딱 오면 딱 걸립니다. 걸리는 느낌이 딱 나요. 여기서 걸려주면 정확하게 사각형의 상부에 중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원에 있는 이 점도 정확하게 이 원의 상부에 있는 중간점, 즉 정확히 말하면 상부 4분점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얘를 잡고 쭉 들어가면 위치는 옮겨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원형은 특정 꼭지점이라는 게 없어요. 중간점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원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특정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 중간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요걸 중간으로 보내버리면 이제 나머지 한 개의 꼭지점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흐름선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 내가 조정해준 다음에 추가된 저 흐름선 같은 경우는 흰색 점들이 표시가 안 돼요. 즉, 이 흐름선은 내가 이 선의 흐름을 조정해 줄 수가 없는 선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사이에 비율을 가지고 등분화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반대쪽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반대쪽과 이쪽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흐름선이 보면 삼각형에서 보면 얘는 요 중앙까지 이 변의 중간점까지 왔는데 그거는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잡아서 여기서도 선의 중간점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에서 지나가는 점입니다. 이게 딱 매칭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렇게 조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 면도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선 흐름선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흐름선을 보일 수 있게 이제 화면 표시 스타일을 좀 바꿔볼게요. 자, 비주얼 스타일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바에 있죠. 내비게이션 바에 보면 여기 화면 표시 설정 확장을 해보시면 비주얼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단축키를 외우시면 좀 더 사용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흐름에 관련된 선들만 볼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음영 처리된 건 좀 보기가 좀 불편하고요. 와이어 프레임, 순수한 와이어 프레임만 가지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선택해서 선의 흐름들을 볼게요. 자, 일단 가운데 정중앙을 타고 나오는 선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의 상부에 있는 4분점을 잡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정중앙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 선은 일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우측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일직선을 띄고 있지 못하죠. 그렇다면 흐름이 좀 휘어 있다. 즉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자, 측부에 있는 요 꼭지점에서 나오는 흐름선이 흘러가는 걸 보면 이쪽 부분에서 이제 심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는 원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에서 요 찍히면 요 포인트랑 위치가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추가로 생긴 흐름선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는 제어가 안 돼요. 즉 로프트가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하기 힘든 단면 사이의 연산을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전부 처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프트를 사용할 때는 저런 흐름들을 제어해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안내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 곡선을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안내 곡선을 통해서 형태를 정확하게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내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곡선을 이제 작업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형상은 다시 이제 음영 처리된 형태로 바꿔줄게요. 입체 형상이 제대로 보이도록.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비게이션 바로 가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단축키들을 외우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서리가 보이고 음영 처리된 형태는 컨트롤 6번이에요.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고요. 방금 전에 했던 와이어프레임은 컨트롤 7번이었죠. 컨트롤 7번 눌러주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바뀌고 그래서 컨트롤 6, 컨트롤 7 뭐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으면 좀 더 내가 원하는 표현 형태로 빠르게 전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형태를 다시 등각으로 보기 위해서 뷰큐브에서 홈 버튼을 눌러서 등각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프트 작업을 이제 가이드라인, 즉 안내 곡선을 포함을 해서 다시 형성을 할 건데 기존에 있는 형상을 지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형상이 어떻게 다르게 생기는지를 비교해서 봐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본체 폴더를 확장을 하고 본체 1번의 가시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파일은 똑같이 이용을 할 거니까 스케치도 확장을 해서 기존에 숨겨진 가시성이 꺼진 스케치를 모두 가시성을 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내가 지정하고 싶은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흐름선을 작성하기 위해 작성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흐름선을 작성할 건데 이때 작성된 흐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형상의 표면들에 다 매칭을 시켜줄 겁니다. 매칭을 시켜줄 건데 그렇게 되면 이 형상 자체가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연결을 하면은 그 스케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D 스케치의 형태가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3D 공간상에서 선이 휘어있는 형태, 입체적인 공간상에서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3D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퓨전 360에서 3D 스케치로 들어가는 방법은 별도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스케치 작성 명령을 실행을 하고 거기서 스케치 팔레트에서 3D 스케치 옵션을 켜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돼야 되는 면은 어차피 3차원 공간상에 우리가 어떤 형태를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어느 면이 선택이 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있는 평면, X, Y 평면을 그냥 선택을 할 거고요. 다른 평면을 선택해도 똑같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XY 평면 기준으로 화면이 돌아갔는데 이 상태에서 3D 스케치 여기 체크를 켜주시면 되겠죠. 스케치 팔레트에서. 그리고 여기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의 흐름을 이제 매끄럽게 이어줄 거니까 맞춤점 스플라인을 이용하겠습니다. 맞춤점 스플라인 클릭하고요. 자, 삼각형에서는 이제 요 하부에 있는 요 꼭지점을 연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원의 표면인데 원의 표면은 특정 점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어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구분이 되는 점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찍겠습니다. 요 하부 쪽으로 와서 대략 한 이 정도 클릭. 만약에 이제 저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 부분에 점을 잡을 수 있도록 원 쪽 스케치에서 저 부분에 특정 값을 갖고 있는 치수를 갖고 있는 포인트를 생성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사각형에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요 모서리까지 이렇게 이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스플라인 끝내실 때 반드시 여기서 ESC 누르시면 스플라인 전체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 지금 요 체크박스 나와 있죠. 체크박스를 누르시든가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서 종료하셔야지 스플라인 정상적으로 작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매끄럽게 있는 곡선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형상을 제어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기존에 작성된 형태하고 큰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더 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중간에서 좀 약간 휘어줄 건데, 지금 제가 처음 작성할 때, 스플라인 작성할 때 이렇게 3점을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추가적인 점이 없죠. 자, 만약에 작성된 스플라인에 내가 점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작성된 스플라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저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면 나오는 풀다운 메뉴에서 하부로 쭉 내려와 보시면 스플라인 맞춤점 삽입이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자, 이 옵션을 클릭을 해주고 그러면 그 옵션이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 선인데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십자 표시가 나오는데,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저 십자 표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점에 이렇게 점이 추가가 됩니다. 이쪽에도 와서 클릭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줄게요. 자, 이 옵션은 종료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SC 한번 눌러가지고 옵션을 종료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위치를 수정을 해서 약간 공유를 더 줄게요. 자, 근데 이 점 마우스로 그냥 클릭해가지고 잡아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특별히 뭐 구석 조건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치수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 지금 저거는 저 점의 위치는 3D상에서 위치가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지금 화면에서 한쪽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3D상의 위치를 명확하게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 스케치에서 작성된 점들의 위치를 옮겨줄 때는 수정 패널을 확장을 해서 여기서 이동 복사 아니면 단축키로 M이죠. M을 실행을 한 다음에 점을 선택하고 나오는 조절자를 이용을 해서, 자, 이거는 이렇게 당겨줘야지.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을 해서 여기는 약간 위로 옮겨줄 거예요. 위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끝났으면 확인 눌러서 위치 이동된 거 확장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해서 안내 곡선의 작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프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작성 확장하시고 여기서 로프트 피처 실행하시고, 자, 단면 프로파일은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원, 세 번째 사각형.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 과정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안내 이제 곡선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안내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레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레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안내 곡선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일은 어떤 형태냐면 전체 형상의 표면의 흐름을 어떻게 제어해 줄 거냐를 정해주는 게 레일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이라는 건 안내 곡선을 한 개밖에 선택을 못 합니다. 그럼 그 하나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겠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거의 차이점은 나중에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내 곡선을 선택을 할 때는 여기 레일에 있는 화살표, 지금 프로파일에 있는 화살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레일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작성한 곡선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흐름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 표면에 맞춰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나머지 선들이 따라가는 경로도 이 흐름에 맞춰서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존하고 이제 명확하게 비교하려면 요 이제 중심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기존 건 저희가 가운데 쪽으로 다 몰았죠. 그래서 그것까지 몰아줄게요. 자, 요거 대략적으로 위치 가운데 쪽으로 몰아주고요. 요 점도 이렇게 잡아서 요 정중앙에다가 딱 일치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확인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안내 곡선을 사용한 형상이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자, 여기서 나머지 스케치들은 형상을 구분해서 보내는데 방해가 되니까 전부 다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체 지금 2번이에요. 자, 그래 놓고 1번을 딱 켜보면 흐름의 양상이 다르구나 라는 걸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중앙에서 이렇게 가능하면 직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저 중앙까지 오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렇게 휘어 있는 건 우리가 지정한 안내 곡선이 그쪽에서 한 번 더 꺾였죠. 제가 여기 점을 추가해서 꺾었고, 여기 흐름도 마찬가지 점을 추가해서 위쪽으로 살짝 들어 올려줬어요. 올려지니까 지금 본체 1번의 형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쭉 직선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얘는 한번 올라갔다가 다운되는 형태로 흐름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로프트로 이어지는 형태의 중간에 있는 어떤 형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려면 안내 곡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형태가 너무 단순해서 굳이 그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연결되고 있는 전체 단면에 점의 개수들이 딱딱딱 서로 이어질 대로 정확하게 매칭되게 작성이 돼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굳이 안내 곡선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 곡선과 이제 안내 곡선을 사용한 상태와 이제 기본 상태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봤죠. 그러면 이제 안내 곡선의 유형이 있었죠. 그 유형에 따른 차이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체 1번 꺼줄 거고요. 자, 본체 2번도 가시성을 꺼줄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그 안내 레일의 유형을 바꿔서 형상을 하나 더 만들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로프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 곡선도 추가적으로 다시 같은 걸 쓸 겁니다. 같은 안내 곡선을 써야 되니까 여기 가시성 아이콘을 전부 다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정등각으로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작성 패널에 와서 로프트 피처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면은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안내 유형에서 저희가 아까는 레일로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심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명칭이 중심선이다 보니까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안내 유형의 중심선을 사용할 때는 그 가이드해주는 가이드 곡선, 안내 레일 자체가 형상의 중앙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저 하나의 라인을 따라서 흐름을 정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에 한쪽 측에 쏠려서 작성된 곡선도 똑같이 안내 유형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주고 나면 중심선에 자연스럽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고 마찬가지 똑같이 매칭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요 중간의 흐름은 가운데 쪽으로 몰겠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자 이렇게 몰아주고요. 이 점도 요 정중앙으로 이렇게 몰아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케치들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형태를 구분해서 비교해서 보는데 방해되니까 좀 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본체 2를 켜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라인의 흐름이 약간 다른 게 나온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형태가 겹쳐 있으니까 정확하게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비주얼 스타일을 이제 선의 형태로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7번을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바꿔주고요. 자, 이거를 상부 평면에서 보도록 하죠. 홈 버튼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평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흐름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중앙에 있는 흐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본체 3번에 관련된 거고, 이제 요게 본체 2번에 관련된 거고, 본체 2번이 이제 유형을 이제 레일로 놓고 작성을 한 거죠. 유형을 레일로 놓고 작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선이다라고 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차이가 뭐 어느 정도로 크냐에 대해서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다를 것 같은데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스케치 4번을 제가 가시성을 활성화해 볼게요. 그럼 이제 저희 작성이 하늘색 요 라인인데 우리가 이제 저걸 레일로 사용하게 되면 요 단면을 연결하는데 단면의 각도가 바뀌질 않습니다. 단면의 각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요 단면이 이제 요 원형으로 변해가면서 이제 원형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요렇게 돼요. 요 라인을 따라서 안내 레일을 따라서 요렇게 축소가 되면 적용됩니다. 요 길이가 축소되면 적용되니까 이 단면 자체가 평행하게 쭉 변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심선을 사용하면 차이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중심선의 경우는 안내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단면이 변할 때 이 곡선의 진행 방향, 이렇게 곡선이 흘러가는 진행 방향에 따라서 그 단면의 각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여기서는 이 각도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든가, 여기 가면 각도가 이제 이렇게 된다든가. 그래서 단면의 각도가 같이 따라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레일과 중심선의 차이는 경로가 가지고 있는 각도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반영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일반적인 이제 흐름의 방향과 그 다음에 흐름선의 이제 각도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심선 방식을 채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단면은 평행하게 진행을 하는데 단지 한쪽 표면에 흐름을 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레일 유형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이 형태를 진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어떻게 흐름을 맞추는지 한번 레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로프트의 개념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